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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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1월 7일 첫 노래로 벤 정은지 지효의 내가 예뻐진 이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다르게 그대가 나만 밝혀줬어. 오늘 11월 7일 첫 노래로 벤 정은지 지효의 내가 예뻐진 이유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약간 늦었어요. 네. 제가 점심을 좀 먹고 저쪽에 저 사무실에 좀 잠깐 갔다 오느라고 한 방송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늦었는데 예,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장이 이렇게 세계 속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1부 건강상식에서도 또 어떤 그 재미난 건강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그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말이 갑자기 안 나오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답지 않은 눈빛이.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그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재밌는 건강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린아이라든지 혹은 이제 먹이를 앞에 둔 어떤 그 한 마리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두면은 침을 흘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이 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침 흘리는 모습이 인상적인 동물로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만 존재한다는 그 코모도 왕도마뱀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코모도 왕도마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뭐 공룡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이게. 네. 이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잇감을 노려보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은 그냥 이제 먹잇감을 물어버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좀 특이하게도 아주 심하게 물지는 않으니까 이제 먹잇감이 물린 상처로 급히 죽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네. 코모도 왕도마뱀에 물린 동물은 그 도마뱀의 꼬리에 맞은 충격이나 출혈이 심해서 죽는 수도 있긴 하지만 이보다는 그 이 코모도 왕도마뱀의 침 속에 있는 세균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코모도 왕도마뱀은 먹이를 한 번 물고는 끈기 있게 이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거든요. 이게 한 번 물 다음에 이게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쓰러질 때까지 계속 물고 있습니다. 도마뱀으로부터 전해진 그 침물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그 세균이 증식하면서 이제 물린 동물이 이제 그 세균들 때문에 이제 점점 약해지는, 죽어가는, 그런 건데,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물린 동물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고, 이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그 코모도 왕도마뱀은 이제 쓰러지는 먹잇감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 평소에는 침이 나오지 않다가 뭔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막 침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러시아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소화 과정에서 인체로부터 어떤 액체가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연구했거든요.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음식이 입에 들어올 때는 물론이고 개를 이용한 실험에서 주인이 발작 소리나 종소리만 내는 경우에도 이미 음식을 받을 것을 기대한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침의 분비는 외부에서 발자국 소리나 그 종소리 같은 어떤 정보가 입력됐을 때 이 정보가 대뇌로 전달되면 대뇌의 기능에 의해서 침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데, 이 연구 결과가 이 조건 반사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때문에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전에 그 음식을 보고 나는 저걸 먹어야겠다. 저걸 먹으면 나는 침을 낸다. 그래가지고 미리 침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한 이 양반이 파블로프라는 아저씨가 190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대요. 네, 좋겠다. 네. 구강에서 침을 분비하는 침샘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이제 한자어로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뭐 이렇게 있는데 모두 구강 양쪽의 쌍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양쪽 그 어금니 쪽 있죠? 네, 그쪽 부근에 이제 요게 있습니다. 혀에도 있고. 귀 밑샘은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찾기 쉬운 장소에 있어요. 맛깔스러운 음식을 앞에 놓은 뒤에 양쪽에 뺨 있죠. 이 뺨 안쪽 부분을 혀로 이제 더듬어 보면은 그 침이 나오는 구멍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쌍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양은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리터 물병 있죠? 네. 하루에 그 정도 이제 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의 구성물은 99.4%가 이제 물이고, 그 외에 이제 점액소, 그 이제 침이 끈적끈적한 이유가 이제 점액소고, 뭐 전해질이라든지 노폐물, 뭐 완충제, 대사산물, 효소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소화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점액소라는 건데, 요거와 더불어서 효소 역시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액소는 소량의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결합된 그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과 혼합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점액을 만듭니다. 점액은 그 음식물을 감싸서 침이 윤활 작용을 하게 되고, 구강에 노출된 점막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음식이 목구멍을 들어갈 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도와줍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침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줘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이 유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그리고 B2B의 기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토이 유나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그리고 B2B의 기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좀 귀가 좀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헤드폰을 썼더니만 네,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네. 굉장히 새롭네요. 오랜만에 그 헤드폰 썼더니 네. 되게 있어 보인다. 네. 어쨌거나 이 침은 그 음식물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녹여서 혀 위에 돌출되어 있는 미뢰, 그러니까 이제 맛봉우리를 자극하고 음식물을 점액으로 이제 뒤덮게 해주거든요. 삼키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침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병원성 세균 같은 것들, 네, 안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랑 이제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면역글로 불린 A와 리소자임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에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 싸워요 같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약간 민간요법으로 어디 이게 다치거나 하면 이제 침 발라주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게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입 안에 그런 세균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으면서도 안 좋습니다. 네, 어디다가 그 이제 상처 같은 데에다 침 바르는 게 약간 좀 양면성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냥 약 바르는 게 낫다. 네. 뭔 얘기가 여기까지?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침샘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과다에 의해서 침샘 분비가 감소되면은 구강에 존재하는 세균이 증식하게 돼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입안에 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무슨 음식하는 뭐 그런 TV였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였지? 뭐 무슨 케이크 같은 거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제 케이크 뭐 그런 미스무리한 거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 이제 요리 그 만드는 양반이 이거를 뭐 이렇게 이게 바람이 살짝 들어가야 이게 모양이 제대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그 안경 닦을 때 이게 막 그 바람 나오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를 썼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입김으로 하는 게 가장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음식인데 입김 불다가 침 나오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안 나오는 방법을 찾았대요.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제 입안을 한 10분 정도 이걸 쐬면은 입안에 있는 침이 싹 다 마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람을 불면은 침이 안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보다 보면은 입안에 침이 있어야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싶을 뿐이지 사실은 세균이 날아가는 게 아니었나. 뭐 갑자기 그런 예전에 봤던 그런 영상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네.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지? 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빠지네. 네, 어쨌거나 새쌍의 침샘에서 분비하는 침의 성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이제 귀밑샘에서 분비되는데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성분인 녹말을 분해해가지고 설탕, 젖당, 갈락토스 등을 생성하게 됩니다. 음식물에 포함된 녹물 중에 침에 의해서 소화되는 양은 50% 정도가 채 안 돼요. 미처 덜 분해된 녹말은 위를 거쳐서 소장에 도달할 때 이자 그러니까 췌장이죠. 췌장에서 분비된 아밀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네. 이 다음 소장벽을 통해서 이제 몸속으로 이제 흡수되는 건데 턱밑샘과 혀밑샘에는 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들은 점액소를 분비해 가지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게 좀 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사를 하는 경우에 새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양은 모두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중턱 밑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양이 7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맛있는 거 이제 먹을 때 막 침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그 침의 한 70% 정도는 이제 중턱 밑샘에서 나오는 침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침샘이 아까 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입 안에 만약에 입 안에 침이 좀 없으면은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강건조증입니다. 이 구강건조증이 이제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강 그 이제 입 안이 마르는 침이 마르는 병이거든요.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량이 1분당 0.1ml 이하인 경우를 말입니다. 네, 아예 침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소량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분비량의 한 6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입이 마르는 이유는 침샘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가 난 경우에 입이 마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됐기 때문인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게 하는 그 이제 호르몬이죠. 요거를 이제 분비하게 돼가지고 이제 심장이 그냥 벌컥벌컥 뛰게 만들죠. 그리고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때 침이 마르는 신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화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침이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겠죠? 네, 조금 상대적으로. 네. 이제 근데 약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그 되게 화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 친구는 좀 싸웠었는데 물론 이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약간 좀 입으로 싸우는 그런 그 스타일이라 가지고 입으로는 안 싸우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게 진짜 싸우진 않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 싸우진 않고 그냥 입으로만 싸웠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침이 마르니까 이 입안이 마르니까 이게 뭐 얘기하다가 자꾸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이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기억 그 경험들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거나 아주 흥분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침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침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원래 나오는 양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네, 약간 줄어드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이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그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면역 이상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이 쌓일 때, 약물에 의해서 좀 부작용이 일어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구강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치과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예방이랑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떤 질병이든 예방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좋은 걸 먹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병에 안 걸리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치료라든지 뭐 약을 먹든지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안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양치질 좀 자주 하고 침분비가 잘 되도록 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으면은 이 구강건조증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잠깐 못 봤는데 약간 그 구강건조증이 약간 좀 있는 분들, 네, 이제 입안이 좀 자주 마르는 그런 분들은 그 좀 귀찮더라도 양치질을 좀 자주 하시고, 네, 물론 이제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양치질 할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게 하면 피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단단한 음식. 요즘에 좀 감 같은 거, 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감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 네, 단단한 거. 네, 밤 정도? 네, 밤이나 감, 뭐 배, 뭐 이런 거. 네, 약간 좀 딱딱한 거 있죠. 네, 아예 딱딱한 거 말고 약간 좀 딱딱한 느낌 나는 거, 네, 감 같은 거, 네, 이런 거 좀 씹어 드시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른 그 질병이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는 이 아이를 이제 소아과에 댕기면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소아과에는 이제 엄마가 예방 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방 접종 계획표를 전해줘요. 이게 그 예방 접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어떤 예방 접종 무슨 예방 접종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조카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좀 누나한테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조카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이상한 뭔 네모 뭐 이렇게 던 시험지인 줄 알았어요. 뭐 시험지 비스무리한 뭐 그거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뭔 예방 접종을 뭐 받았으면 뭐 체크돼 있고 이제 안 받았으면 체크 안 돼 있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신기하게. 네. 야,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네.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게 소아과든지 아니면 그 어디냐 저 보건소 네, 이런 데 가가지고 예방 접종할 때 빠뜨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예방접종 항목 중에 MM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홍역, 볼거리, 풍진의 첫 글자, 이 영어 첫 글자씩을 따가지고 이제 MMR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볼거리는 과거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용어를 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거리라는 이름답게 이 양쪽 그 볼이 이게 빵빵해지잖아요. 이게. 네. 그게 이제 이 침샘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좀 전문 용어로 이제 파라믹스 소군이라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파되는 뭐 그런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차치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5살에서 한 9살 정도, 네, 그런 어린 아이에게 잘 발생돼요. 네, 물론 이제 사춘기가 지난 남성에게 발병하는 경우에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이제 굉장히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어렸을 때 볼거리 안 걸렸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볼거리 걸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제 남자 중요한 그 부위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심하면은 불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내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참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참 이거 아이들도 이제 가끔가다 이거 지나가지고 이걸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 참 힘들다 이거.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모두 안 걸릴 수 있도록 모두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그 이자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네, 대증요법으로 좀 그냥 뭐 약 먹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사실 다행인 게 이 볼거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사실 잘 낫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한 번 접종하면은 평생 이제 죽도록 그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유행성 이하선염 이 볼거리라는, 네, 이 병은 사실 뭐 그냥 안 걸리면 좋은 거예요. 네, 만약 걸리더라도 이제 쉽게 나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예방 접종 한번 하면은 이제 그 뒤로는 평생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졌죠. 네. 현재 예방접종에 이용되고 있는 볼거리 백신을 개발한 힐만이라는 그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양반이 홍역, 이 볼거리, 그리고 이제 A형 감염, B형 감염 같은 뭐 여러 가지 백신을 한 30가지 넘게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탄생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인물이 이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 힐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힐만의 귀여운 딸에 그 인후에 통증이 생긴 게 이제 한 다섯 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딸이 그 이제 침샘이 이제 이게 부어 올라가지고 이제 볼거리에 걸렸어요. 이게 이제 이 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 학자 아저씨 그 딸이 이 딸이 이제 볼거리가 걸려가지고 이제 딸을 연구실로 데려갔거든요. 병원에 데려가야지 왜 연구실로 데려갔냐고 하면은 저도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랬다고요 하네요. 그래서 이제 딸을 연구실로 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남아메리카로 떠나갈 이제 예정이었는데 늦은 밤까지 딸을 치료했습니다. 사실 이 힐만이라는 아저씨가 그 바이러스 학자이긴 한데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의사니까 이제 좀 의사 겸 이제 바이러스 학자니까 열심히 좀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 남아메리카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왔는데 딸에게 이제 얻은 치료에서 바이러스를 좀 분리했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볼거리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아저씨예요. 네, 지 딸 볼거리 걸렸는데 이제 그 볼거리 그 지 딸이 아프니까 지 딸 때문에 볼거리 백신을 만드는 뭐 그런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네, 굉장히 특이한 아저씨예요. 네, 하여튼 머리가 좋으면은 이런 거 막 만든다고.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빨리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구했지. 안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났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 힐만이라는 아저씨가 개발한 백신은 1967년에 이제 미국 의약품 안전청 FDA죠. 네, 여기 이제 승인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이용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그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 침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드렸는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어떤 그 남자들이 이제 이쁜 여자 볼 때 침을 흘린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소화도 잘 되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을 오늘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쪽 그 베트남 쪽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오늘은 일본에 일본 오사카에 가면 스루아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계 속으로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여기가 조금 그 이국적이고 좀 복고적인 분위기거든요. 이 시장이. 네,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이쿠노구에 자리한 이 스루아시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 칸조선, 킨테츠선, 지하철 그 센리치마에선이 겹쳐 지나가는 스루아시역을 중심으로 약 한 800여 개 정도의 점포가 모여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스루아시 시장입니다. 열차가 지나는 콘크리트 고가다리의 아래를 따라서 저 좌우로 스루아시 상점가 진흥조합을 포함해서 모두 6개의 시장과 상점가가 이제 약간 연합 같은 느낌이랄까? 네, 조합이죠. 네,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고가다리 위에 열차역 군내까지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를 풍기는 야끼니쿠 가게 거리를 비롯해서 족발이라든지 심지어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 그 김치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먹거리도 여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면은 약간 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이 좀 있는 그런 시장, 네,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네. 그 이제 과일이라든지 옷, 뭐 건어물 같은 것들도 팔고, 네, 뭐 인근 도시 상인들에게 매일 아침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선어 도매 시장 역시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좀 활기찬 곳입니다. 스루아시라는 그 지명은 인근 히라노천에 있던 문헌상 그 일본 최초의 다리 위에 학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냥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형 재래시장인 스루아시 시장을 관광객이 붐빌 정도로 유명하게 만든 거는 여기가 그 되게 보통 그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색달라요. 일본 시장인데 우리나라 풍도 있고 이제 다른 나라의 풍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문화가 다 결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이 시장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분위기와 그리고 이국적인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일본 시장 치고는 되게 좀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공된 전시 문화가 아닌 그 우리나라 서민 문화를 지금 제대로 그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에요. 이런 경험담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제 쫙쫙 뻗어가지고 이제 미디어 뭐 TV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되면서 직접 좀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 고가다리 밑에 좀 촘촘하게 그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낡은 아케이드와 좁은 골목길 그리고 좀 왁자지껄한 상인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네, 약간 그 70년대 뭐 그럴 때 막 되게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어떤 상인 그 시장의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세련되고 편리한 쇼핑센터가 지처에 좀 널린 시대에 지금 이런 널린 시대에 좀 사람 냄새 나는 네, 이런 좀 추억의 공간이 좀 어필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스루아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스루아시 시장은 1945년 네, 일본의 패전 이후에 주변 지역 노점상들이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됐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의 신주쿠역 주변을 비롯한 각지에서 공습으로 막 이렇게 비행기 공습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불타거나 부서지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서지고 불탄 곳을 이용해서 공터잖아요. 거기가 이제 불타고 막 그랬으니까 그 공터를 이용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제 그 이제 패망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 이제 부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제 물자 같은 것들
약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자들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생긴 게 된 거예요. 스루아시 시장도 이제 뭐 그런 가운데 하나인데 비록 공터긴 하지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에 가건물 짓고 장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겠죠. 따라서 이들은 한 암시장은 한 1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몰려 가지고 아니 여기 아무리 공터라도 이제 공습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막 그랬어도 여기 엄연히 주인이 있는 땅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찰들에 의해서 다 그냥 쫓겨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게 시장이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조합도 만들고 뭐 그래 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도쿄의 신주쿠 등 과거에 암시장이 있던 곳의 대부분은 현재 세련된 어떤 그 백화점 같은 것들이 막 들어서고 번화가로 변했거든요. 암시장이 교통의 요지 등의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주로 생기는데 그 이 스라시 시장은 당시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 좁은 골목길 그리고 이제 비만 겨우 막을 정도로 굉장히 좀 허름한 그 아케이드 이제 지붕이죠. 그리고 생채기처럼 드러난 녹슨 철골 같은 것들이 약간 좀 이 스루아시 시장을 좀 복고적으로 네 사실 뭐 좋게 말해가지고 이제 복고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좀 낡았다 뭐 옛날 느낌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좀 낙후됐다는 느낌이랄까. 네. 근데 이제 어려웠던 시기에 힘들게 삶을 이어가던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스루아시 시장이 자리한 오사카시의 이 그 이쿠노구는 이전에 이카이노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제일 코리안 네, 집주역이었거든요. 1910년대부터 돈벌이라든지 아니면 강제동원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조선인들이 일본에 많이 좀 끌려오기도 했고 이제 뭐 어떤 로망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오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1920년대 중반부터 이곳에 집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좀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 같은 것들이 형성됐어요. 약간 코리안타운 같은 느낌이랄까? 네. 해방한 뒤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여기에 남아가지고 그 이제 일본의 이제 코리안타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한창 때에는 이키노 주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이카이노구 단위만 보면은 전체 주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이제 제일교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제일교포 2세 뭐 3세 뭐 이런 양반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까닭에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일본 뭐 제일교포니까 제일교포들이 굉장히 좀 빠질 수 없는 네, 그런 존재가 됐어요. 원래 스루아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 아니면 식재료 같은 것들은 그 거기에 이제 제일교포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제일 코리아는 일상에서 김치라든지 아니면 나물 같은 우리나라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제사 때라든지 명절 같은 때 이제 뭐 이렇게 나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풍습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좀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식재료 같은 것들이 이 스루아시 시장에 좀 많이 거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오사카의 이쿠노구가 제일 코리안의 최대 집주 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루아시 시장은 인근뿐만 아니라 일본 도초에 거주하는 이제 제일 코리안들이 찾는 곳이 되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을 앞두고 각지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제일 교포들이 시장 안은 되게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해요. 한 60년대, 7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스루아시 시장의 지역 주민과 좀 그 제일교포를 주 고객으로 하는 어떤 생활형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외지의 일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어떤 그 체험형 아니면 관광형 시장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1988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세계적인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88 올림픽
지역과 함께 그 우리나라 드라마, 네, 그 한류, 네, 뭐 이렇게 그 뭐였더라? 그 가을 동화인가요? 네, 겨울연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일본인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세계인들의 인식 역시 바뀌면서 이 스루하시 시장에 그 우리나라 음식과 우리나라 상품이 좀 특화된 어떤 그 체험형이나 아니면 관광형 시장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 붐은 한일 간의 정치적인 어떤 관계 등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약간 좀 인기가 시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여기 스루하시 시장이 사실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약간 좀 그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한류의 어떤 그런 관광의 그런 공간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형 시장도 그 겸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을 찾는 고객은 그 지역 주민인 이제 일본인이랑 그리고 제일교포 2세, 3세 뭐 이런 양반들 있죠. 네, 그런 양반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의 일본인들이나 뭐 그런 뭐 되게 다양해요. 하여튼 네. 하지만 지금은 약간 좀 그 인기가 좀 시들었다는 것을 살짝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드림의 똑같은 데이드림 그리고 혁오의 맛있는 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차가운 손과 맘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건강상식 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제 꽂는 침이 아니라 입안에서 나오는 침, 네, 그 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렸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제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그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 이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 있어요. 네, 이게 좀 이국적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그 우리나라 한국적이면서 약간 좀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그런 일본 시장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요걸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조금은 부족해가지고 제가 다음 그 세계수록으로 시간에 역시 이 스루아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요. 좀 잘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그 세계 속으로 해서 어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뭐 여기 되게 괜찮다더라 아니면 어디 가보고 싶은데 어떠냐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쪽 지역 뭐 그쪽 나라 뭐 그런 데를 제가 뭐 자료 같은 거 찾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쪽 나라에 뭐 어떤 뭐 이게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좀 찾아가지고 제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 요즘에 날씨가 좀 춥잖아요. 네, 이렇게 추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예요. 그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감기가 걸렸다가 나았거든요. 근데 감기가 또 걸렸어요. 제가 이상하게 감기가 이제 나았는데 제가 춥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되게 따뜻하게 지내요. 옷 많이 껴입고 이제 내복도 입고 그러고 자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감기가 또 걸려 지금 이제 콧물이 좀 계속 나가지고 말하다가 이제 막 콧물 들이마시는 일은 없겠지만 이제 방송할 때는 네, 최대한 이제 콧물을 그 전에 다 뺀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콧물을 들이마시는 뭐 그런 불상사는 없는데 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는 일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올해가 한 달, 두 달 조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한 달, 두 달 조금 안 남았는데, 혹시 뭐
오랫동안 어떤 계획했었던 거 뭐 그런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한 달, 두 달 조금 안 남았는 이 시간 동안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수능이잖아요. 야, 작년에 이제 수능 날에 되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 저쪽 어디냐 여기 옆으로 쭉 가다 보면은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네, 이제 거기에 또 혹시나 수능 보는데 방해될까봐 작년 수능 날에 좀 방송 소리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갈 때가 네, 거의 다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어쨌거나 그거는 어차피 뭐 좀 남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최서윤의 너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 같은 남자는 잊혀 사랑 따윈 없어